자, 이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대행 앞에 놓여진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이제 경제부총리니까요. 높아지는 환율부터 시작해서 떨어지고 있는 주가 그리고 식어가고 있는 경제 동력에다가 사고 수습까지. 장 소장님, 네. 과제가 많습니다. 예. 많죠. 네. 이제 기재부가 총괄을 맡았지만 어쨌든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도 다 최상목 대통령,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다 보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부만 총괄을 해가지고 사태를 수습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부처의 역량이 함께 모여서 사태 해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재부는 나름대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이 돼서 특화돼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기재부 관료들이 솔직히 저런 재난 상황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알아요? 저건 행안부 이런 쪽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 잘 일이 원만하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도록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총괄이니까 기재부 장관 말 들어, 우리 지시사항 다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은 어쨌든 정부 각 부처 내에 영역 싸움은 필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로 뭉쳐가지고 사태 수습에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랑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거의 인사 치레 없이 비공개 면담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박창원 교수님, 참사에 대한 수습에 대한 얘기가 가장 주된 부분이긴 했을 텐데 비공개 면담이고 바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만난 거잖아요. 그 얘기만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런 무안에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관 임명 또 특검 거부권 그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뉴스의 일면을 장식했을 거고 오늘도 아마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런 국민적인 재난 참사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수습하기 위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 이 부분을 요구를 했을 거고 특히나 사고 원인 조사라든지 지금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정말 가짜 뉴스들이라든지 선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좀 자제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지지층에다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도 구성됐는데 거기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도 부탁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1월 4일까지가 국가 애도 기간인데 관련된 이제 신원 확인이 끝나면 바로 또 장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의 아마 협조를 갖다가 요청하는 그런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인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국무회의가 과연 이제 어떻게 열릴 것인지 열린다면 거기서 과연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관심이었는데 이게 이제 과연 내일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 아니면 사고 수습으로 1월 1일로 미뤄서 시간을 갖다가 최대한 늦추는 그런 방향을 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상관이긴 해요. 그런데 이번 사고가 사실은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바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블랙박스 해독하는데도 최소 한 달, 또 길면은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시스템적으로 사고 원인을 밝히는 작업들은 이루어질 거고 또 단기적으로 신원 확인을 통한 이제 장례식 치르는 문제 이 부분도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고 또 최상목 권한 대행이 가지고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숙제를 갖다가 최상목 권한 대행이 또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관련된 일정 이야기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